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같은 혼란으로 문헌이 없어져 버려 족보에 잘못 기록되어 전해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양도공이 도울양자로 시효를 받았다면은 큰 업적이 많이 있는데 전쟁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기록이 없어져 버려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은 기록에만 남아 있는 걸로 볼 때는 도울양자로 시효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뜻하고 착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양이고 마음을 조절하여 올바른 것을 지키는 것을 도라고 했으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좋을 양자로 시효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 또한 공이 행했던 착한 선행과 합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최한익의 주장은 기록에 전해오는 양도공의 업적으로 볼 때는 도울양자 양도공으로 시효를 줄 리가 없다. 근데 양도공의 착한 행실을 놓고 볼 때는 좋을양자로 시효를 주는 게 맞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묘비에도 뚜렷하게 좋을양자로 적혀 있으니 좋을양자가 올바른 것이다, 분명하지 않느냐. 이저어 표갈, 즉 당이 양자 위 정야 명의. 그러니까 뚜렷하게 묘가래가 좋을양자로 적혀 있는데 그게 바르다, 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한익이 볼 때 기록에 남아있는 양도공의 업적으로 볼 때 도울양자로 시효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비석에도 이렇게 좋을양자로 적혀 있는데 어떻게 좋을양자가 아니고 도울양이겠느냐, 이 얘기죠. 갑진년 맹하 상순의 양도공 14대손 통정대부 전 승종원 자부승지 한익이 백번자라고 삼가지음. 그러니까 1844년 4월에 지었어요. 근데 발굴조사를 3월 달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굴조사 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적은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은 아주 금속문에 다름없죠. 1843년 가을에 묘소가 발견됐고 44년 3월 16일 날부터 사흘 동안 그 발굴 작업을 했고, 이 글을 4월 달에 썼으니까, 4월 상순에 썼으니까 묘소 발굴하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쓴 글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도울양자로 쭉 써왔는데 여기서는 양도공, 좋을양자 양도공을 썼어요. 이게 분명하다, 최한익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최한익의 견해는 비문에 좋을양자 양도공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 그리고 도울양자 양도공이나 해석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도울양자로 시효를 받으려면 국가에 엄청난 큰 업적, 전쟁이 나가지고 큰 전공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국가에 엄청난 제도를 바꿨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업적이 있어야만이 도울양자를 쓸 수 있는데, 양도공은 문헌에 적혀 있는 업적으로만 볼 때는 이걸 쓰기에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좋을양자 양도공이 맞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좋을양자가 옳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최한익은 양도공의 14대 후손이고 15세 손이죠. 그리고 몽공 최철견의 7세 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인 의견이죠. 문제는 이거를 존중해서 회의를 거쳐서 공의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전주시 가문에서 도울양자를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문열공의 전주채씨 양도공파는 왜 최한익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열공의 전주채씨 육수보가 1876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44년에 저 글을 썼으니까 33년 후죠. 33년째 되는 해에 만들었죠. 여기에 보면은 양도공의 그 자손록의 그 행장이 이렇게 쫙 적혀 있어요. 이 행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행장 여기에 보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가 적혀 있어요. 여기에. 그 일에 대해서는 후손 최한익이 자세하게 고증해서 시호의 글자는 양자가 올바르다고 입증을 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양자가 맞다는 것을 최한익이 입증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문열공의 가문에서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비석에는 그와 같이 양자로 새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조정과 가문의 여러 문헌에 도울양자로 적혀서 통용되고 있다. 비록 비석에는 그와 같이 즉 조울양자로 새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조정과 가문의 여러 문헌에 양자로 적혀 통용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조가 그랬어요. 조 이거는 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도울양자로 적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지금이야 조선왕조실록을 뭐 인터넷으로 검색도 되고 번역도 다 돼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때는 왕조실록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숨겨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에서 대대로 이미 그 도울양자로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렇게 적혀 있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조울양자로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은 도울양자로 적혀 있다고 생각해서 조가 여, 적, 구, 이, 양, 양자, 제록. 그러니까 왕실, 조선 조정에서도 다 도울양자로 제록, 수록되어 있고 모든 문서에 양자로 수록되어 있고 가문에서도 모든 문서에 양자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마음대로 글자를 바꾸게 된다면은 자칫 시호의 격식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아래쪽에 주석을 달아서 설명하기로 하고 글자를 그대로 도울양자로 유지하기로 정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은 왕조실록에도 도울양자로 적혀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석에는 조울양자 적혀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바꾸면 혼란을 초래한다. 그랬는데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백과사전뿐만 아니고 학자들의 논문 전부가 조울양자를 쓰고 있죠. 도울양자를 안 쓰고. 그러면서 오히려 전주채씨가 이 도울양자를 계속 고집함으로 해서 오히려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문열공의 가문의 결론은 양도공의 시호는 조울양자가 맞다. 그러니까 최한익의 주장이 옳다. 그런데 이미 많은 문헌에 도울양자로 적혀 있다. 심지어 이분들은 왕조실록에도 이렇게 적혀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적혀 있는 글을 지금 와서 바꿀 수가 없죠. 왕조실록을 지금 고쳐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적힌 문헌을 어떻게 고치느냐. 그럼 옛날 문헌은 다 도울양자로 적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조울양으로 바꿔 적는다면은 모든 옛날 문헌에 도울양자로 적혀 있는데 지금 와서 조울양자로 바꾸면은 혼란만 초래한다.
그래서 도울양자 양도공으로 고수하기로 결정을 한, 이게 문열공개 전주칠시 가문의 공이다, 공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시는 왕조실록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죠. 왕조실록은 이렇게 아무나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누구나 왕조실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계나 백과사전 이런 데는 전부가 조울양자 양도공으로 쓰고 있죠. 근데 가문에서만 도울양자 양도공으로, 학계나 이런 데서는 전부가 조울양자 양도공, 이렇게 양분해서 혼선을 가는데, 아마 갈수록 가문의 목소리는 적어지고 학계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글쎄 이걸 바꿔야 될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갈수록 학계 목소리가 커지게 될 거고 가문의 목소리는 작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거는 양도공의 할아버지 문정공과 문진공, 가문에서는 고들정자 문정공, 그러고 학계나 이런 데서는 목운집이나 동문선을 따라서 참진자 문진공 하는 거. 그 다음에 양도공의 가문에서는 도울양자를 쓰고 있고 학계에서는 조울양자를 쓰고 하는 거. 두 개가 이거는 발음이 같기는 하지만은 이건 발음이 다르고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해야 될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양도공 최사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문열공개 전주칠시 상고사의 마지막으로 경절공 최사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절공 최사강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문열공개 전주칠시 상고사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